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만나보시죠. 2차 대전보다 더한 코로나 전쟁. 지금 유럽, 특히 미국 대륙과 유럽 대륙은 코로나 비상 상황입니다. 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먼저 이 세계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중국 쪽에서 신규 확진자가 0명이다. 특히 허베이성에서 확진자가 0명이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요, 18일 하루 동안 우함을 포함한 후베이성의 감염자는 0명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중국 대륙 내에서 확진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영유입, 감염이 돼서 혹은 감염원을 갖고 중국 대륙으로 들어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4명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37일 만에 극적인 감소입니다. 2월 11일에는 15,152명이었는데 지금 37일 만에 3월 18일에서 특히 허베이성의 감염자가 0명이 됐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광훈 교수는요, 사스 때 통계 축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김호주 고대 구류병원 감염내 교수는요, 잠복기의 2배인 28일간 연달아 환자가 없어야 종식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덕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좀 축소해서 발표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의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발표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확연하게 준 것만큼은 중국 내에서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일부에서 뭐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있지만 이제 뭐 그런 증거는 없고, 적어도 조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확연히 줄어든 건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중국에서는 뭐 후베이성이라든가 특히 이제 우한 쪽에서는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유효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 예배 참석으로 의심되는 사람 경우는 아예 그냥 저인망식으로 다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확진자를 찾아내는데, 중국만 해도 아직 이제 검사가 그 정도는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증상을 상당히 호소한 사람들만 지금 확진자로 아마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통제가 된다고 하는 그 정도가 되려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보다 오히려 유럽 대륙에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중국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른바 유럽에서 역유입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할 이유일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9만 15명, 중국은 8만 928명, 사망자 수도 유럽에서는 4,034명, 중국은 3,245명, 질병관리본부의 19일 기준치에 따르면 유럽이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다 중국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시의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defeat the invisible enemy. I view it as in a sense, a wartime president. I mean, that's what we're fighting. Seit der deutschen Einheit, nein, seit dem Zweiten Weltkrieg gab es keine Herausforderung an unser Land mehr. 지금 보면요, 김영주 의원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얘기까지 꺼내들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건 전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메르켈 총리 자체도 지금 이제 각 국가별 연대와 통합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라냐면 과거에 고승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생겐 조약으로부터 전 세계가 사실 한 지방처럼 완전히 국경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독일부터 여러 가지 국경을 서로 닫아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고요. 이태리로부터 스페인, 독일, 이게 중국보다 유럽이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체제라서 우한이라든 지역을 완전히 닫고 각 성별로 완전히 문 단속을 철저하게 한방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유럽은 서로 공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대의 위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르켈 총리가 얘기했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국가 물자를 통제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시장에 개입하는 적은 없는데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다시 한번
국가가 나서서 시장을 통제하고 필요하면 마스크라든지 인공호흡기를 정산해낼 수 있는 전시체제와 같은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뭐 성인과 아동에게 모두 실질적인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하는 수표를 발행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최 교수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이 확진자가 0명이 나왔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부럽다라는 생각이 아마 많은 분들이 들 것 같은데 0명이든 아니든 중국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 이면에 중국이 오히려 한국에서 들어온 우리 교민들도 격리시키는 등 굉장히 철저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죠. 우리 당국은 그 문을 걸어 잠그는 데 있어서 다소 다른 방향의 정책을 취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정책적인 어떤 비교도 되고요.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든지 방역 대책은 효과와 또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유럽이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 개방성, 지금 국경을 닫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민주적이고 연대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없이 좀 환자가 발생을 통제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그런 면에서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인권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통제를 가능할 수 있겠죠. 뭐든지 대가와 이 효과는 다 상반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구적으로 봉쇄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연대와 또 이에 대한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봉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시점에서 역유배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국경 차단을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아주 현실적으로 과학적인 증거에서 말씀드린다면 여태까지 발생한 확진자에서 국내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환자는 5%에 불과합니다. 초기에 10명을 막았으면 지금 8,000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땐 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10명을 차단한다고 해서 8,000명의 효과는 없습니다. 오로지 거기서 추가적인 전파 한 2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국내 전파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린다고 보고요. 그런 과학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당장은 국경을 차단하기보다는 14일의 격리 기간을 좀 확대하고 이거를 자발적인 것보다는 좀 강제하는 방안, 우한 교민들이 오셨을 때 격리시설에 있었던 부분처럼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보고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서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달러 확보 전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